10, 9, 8, 7, 6, 5, 4, 3, 2, 1. 네, 안녕하세요. 제가 조금 늦게 와서 5분 늦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전방통증증후군으로 설명드렸던 서울나우병원 평촌의 김준배 원장입니다. 네, 비소리?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것도 같은데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그리고 너무 오해하는 것들이 많은 연골 손상에 대해서 주제를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랑 또 하나씩 1시간 정도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이 흔히 제가 진료 보면서 막 많이들 오해하고 계신 것들을 참 보거든요.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풀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에도 제가 이거 보여드렸는데 저는 저희 제 채널에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네가 참 좋아. 네. 저는 무릎을 주로 전문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무릎에 대한 내용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 쿠키 100개 받으면 제가 뭐 하는 거죠? 아, 네.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네. 자, 먼저 연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 뒤에 지금 그림 보이실 텐데, 저번에도 제가 요 그림 보여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네. 여기까지가 뼈고요. 우리 사람이 무릎이건, 발목이건, 손가락이건, 어디든지 이렇게 구부릴 수 있는 곳은 다 관절이라고 하잖아요. 관절. 관절은 뼈끼리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그 연골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뼈 위에 연골이 이만큼 층을 이루고 있는데, 뼈 위에는 이렇게 석회하층이 있고, 이건 뭐 자세하게는 아실 필요 없지만 이따가 영상 보실 때 참고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기본 지식을 알고 계세요. 뼈 위에 우리 요 칼시파이드 존이라 그래서 석회하층이 있고, 그 다음 연골이 있어요. 이제 그 관절 종류마다 조금씩 두께는 다르겠죠. 보통 무릎이 이제 제일 크고, 뭐 고관절 크니까 무릎 같은 경우는 한 5mm, 6mm, 7mm 정도가 돼요. 연골 두께가. 그런데 자, 우리가 이렇게 나이를 먹거나 또 다치거나 너무 과하게 사용하다 보면 연골이 이렇게 벗겨지게 됩니다. 요거는 아주 깨끗한 연골, 두껍게 일정하고요. 이렇게 깨지다가 이제 더 심해지면 아예 뼈가 전체가 노출되는, 이게 이제 퇴행성 관절, 사기, 뭐 말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이제 사람 오시는 분마다 다 이렇게 다양한 범위를 가지고 있어서요. 각각의 범위에 맞는 진단 또 치료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래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무릎이 아파서 왔어요 하시고 앉아가지고 제가 이거 진찰을 쭉 해보고 MRI를 보니까 연골이 좀 안 좋습니다. 연골이 조금 닳아서 연골이 벗겨지고 좀 얇아진 부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연골판이요? 이러신 분이 있고, 또 거꾸로 연골판이 좀 찢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네, 연골이 닳았군요. 이러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골과 연골판이 사실 조금 헷갈리실 수밖에 없는데, 이게 영어로는 연골은 카틸리지라 그러고 연골판은 메니스커스라 해서 너무 이름이 딱 확연히 달라요. 근데 이거를 한국말로 바꾸다 보니까 카틸리지가 연골이고 메니스커스가 연골판인데, 예, 그쵸? 둘 다 같은 건 줄 아셨죠? 그래서 너무 많이 헷갈려 가지고 일단 기본부터, 자, 챕터 1은 기본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 아까 우리 무릎이나 어떤 관절이든 뼈가 있고 뼈끼리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덮여 있는 거 위아래 다 이게 연골이에요. 영어로는 카틸리지. 자, 근데 이렇게만 있다 보면 우리 이제 그 뭐죠? 그 과학 좋아하시는 분들 이게 컨택트 프레셔, 단위 면적당 받는 압력이 이게 포인트 컨택트가 돼서 이게 굉장히 세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이렇게 압력을 분산시켜야겠다 하셔가지고 요 사이에다가 연골판이라는 거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접촉 면적이 넓어지면서 압력이 분산되니까 연골이 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그 역할을 하는 게 연골판 메니스커스입니다. 메니스커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우리 요 모형으로 보시면요. 네. 요게 무릎 모형인데요. 자, 무릎이 이렇게 우리 구부릴 수 있잖아요. 보시면 이제 위에 뼈, 아래 뼈 두 개 사이에 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요 부분이 연골이고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기 살색으로 보이는 거 있죠? 얘네가 이렇게 아까처럼 접촉 면적을 넓혀주기 위한 연골판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 지식을 좀 알고 계시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거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인데 소인은 질병을 고치고 중인은 사람의 마음을 고치고 대인은 사회의 병까지 고친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 허준의 동의보감에 나왔던 말씀인데 제가 이거 바꿨잖아요. 소인은 말로만 하고 중인은 글과 그림으로 설명하고 대인은 동영상으로 제공한다 했잖아요. 저는 오늘도 동영상을 이제 준비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설명하니까 잘 이해 못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국내 최초로 공개하는 무릎 속 관절경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쭉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관절경으로 무릎에 처음 들어오자마자 첫 장면이고요. 요거를 보신 분이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자, 제가 평소에 하는, 잠깐만요. 이게 안 돌아가네요. 잠깐만요. 네, 이거 통경성 어떻게 안 되죠? 잠시만요. 자, 잠깐만 제가 영상을 따로 갖고 온 게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왜 안 돌아가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파워포인트가 아마 좀 구 버전인가 봐요. 거기서 뭐 하실 수 없죠.
이게 원래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간다. 아, 됐습니다. 아, 이게 좀 컴퓨터가 사양이 좀 딸리나 봐요. 영상을 못 따라가나 보네. 자, 이거 보시면, 자, 잘 됐습니다. 이분은 보면 여기 막 하얀 이 조각들 보이시죠? 이게 이제 무릎의 위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오다 보면, 자, 여기 이제 위에 보이는 게 우리 슬개골. 무릎을 아래에서 봤기 때문에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요 앞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쭉 내려오다 보면, 자, 요게 우리 흔히들 들어보신 전방십자인대고, 그 다음에 안쪽에 가면 요쪽이 무릎의 내측 부분입니다. 이분 벌써 막 여기 깨진 거 보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로 삼은 연골 손상이 이분 안 좋은 환자의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하고 조금 옆으로 다시 가면 네. 가운데로 이렇게 오죠? 그러면 여기가 후방 십자인대고, 자, 전방 십자인대 지금 제가 당겨 보는 거예요. 아주 튼튼하게 잘 있고, 요거는 후방 십자인대라는 거고, 네. 여기가 무릎에 지금 딱 정 가운데고요. 자, 이제 바깥쪽으로 조금 가서 제가 관절경으로 쑥 안에 들어가면, 네. 자, 요게 바로 아까 말한 연골판이에요. 연골판. 위에는 연골, 아래는 연골, 그 두 개 사이를 받쳐주는 연골판. 네. 지금은 바깥쪽이었고, 다시 안쪽에 와보면, 자, 여기가 앞쪽이 되고요, 무릎에. 이게 뒤쪽인데, 여기 찢어진 거 보이시죠? 네. 여기가 연골판 내측에 뒤쪽이 막 이렇게 찢어지는 병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위아래 연골, 요 사이는 연골판. 이제 아시겠죠? 네. 안젤라 강님, 네. 너덜너덜한 게 당연히 안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자, 요걸 제가 왜 찍었냐 한번 보세요, 한번. 아까 어떤 분도 연골 연화증 벌써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강의해 드렸잖아요. 요거 한번 제가 이렇게 눌러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푸르브라운한 걸로 이렇게 살짝 눌러보면, 여기 쏙 약간 두부처럼 살짝 들어가는 거 보이실 거예요. 네. 원래는 우리가 도자기라고 표현하는데, 도자기처럼 약간 단단해야 되는데, 네. 저렇게 물렁물렁해지는 것이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연골 연화증이고, 오늘은 그거보다 좀 더 진행이 된 연골이 더 찢어져 버린 이제 그런 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우리 의학은 항상 분류가 많잖아요. 분류. 그리고 정도에 따라서 치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연골 손상의 정도는 그레이드가 0은 정상이고요. 그레이드 1은 아까 방금 본 것처럼 약간 물렁물렁한 정도, 연골 연화증. 그다음에 그레이드 2는 전체 두께의 50%까지 벗겨진 경우. 그레이드 3는 50% 이상 벗겨진 경우. 그레이드 4는 제일 심해서 연골이 다 벗겨져서 뼈가 보일 정도. 네,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이제 ICRS라 해서 세계 인터내셔널 카트리지 리서치 소사이어티에서 정한,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쓰고 있는 분야입니다. 자, 우리 또 비욘드에서 이렇게 글만 갖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영상이 잘 되겠죠?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침 어저께 수술하신 분 중에 이 연골 손상 범위가 다양하게 부위별로 있는 분이 있어서 어저께 그냥 딱 찍어 왔어요. 요거 기다릴 동안 질문하신 분들 몇 분 좀 말씀드릴까요? 연골 연화증으로 7년 차라고 하셨는데, 네, 수영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게 너무 느리네요. 네, 됐습니다. 넌 해나가 되고 있나요? 됐습니다. 자, 이거 아까랑 동일합니다. 이제 무릎에 들어왔고요. 보시면 여기 싹 갈라진 거 보이시죠? 네. 요게 지금 전체 두께 한 50% 이하이기 때문에 그레이드가 뭐가 될까요? 네, 그레이드 2에 해당하시고, 그 옆에는 이런 데는 아주 건강해 보이잖아요. 이 정도가 이제 그레이드 0, 0. 자, 이제 여기 반대쪽, 우리 요게 슬개골의 뒤쪽인데, 한번 이렇게 물렁물렁한 거 보이시죠? 요건 어디에 해당할까요? 네, 대답을 아무도 안 하세요. 그레이드 1. 네. 아시겠죠? 그래서 정도에 따라서 정상이 그레이드 0, 물렁물렁한 거 그레이드 1, 아까 좀 갈라지고 이런 거 그레이드 2. 자, 이렇게 다 나누는 이유는 치료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요것도 또 잘 안 보이겠네요. 잠깐만요. 이게 연동이 안 돼서 그렇군요. 글라이드 정상 그다음에 정상. 오케이.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우리가 이제 모양을 알았으면 걸을 때 한번 잘 보세요. 사람이 걸을 때 무릎이 움직이잖아요. 이게 지금 무릎을 폈을 때 이게 슬개골이고 이게 대퇴골이고요. 자, 거기는 그렇게 움직이고 아래쪽은 무릎을 폈을 때 그 다음에 무릎을 그쵸 지금 구부리면 이렇게 움직이고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 연골판이 이렇게 감싸주니까 같이 보시면 이렇게 움직일 때 감싸주니까 압력을 분산시켜주고 그래서 우리가 부드럽게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요것도 다시요.
아이고. 당겨왔어요. 네, 이것만 봐야겠네요. 자. 재밌는 거라서 여러분한테 꼭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됐습니다. 자, 이쪽은 이거 왜 이렇게 또 깨집니까? 됐습니다. 자, 여기 두 개는 이쪽은 정상적인 사람 무릎 매끈하게 움직이죠. 이쪽 잘 보시면 여기 깨진 거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걸음걸이가 이렇게 걸을 때 우리가 젊을 때는 깨끗할 때는 이렇게 매끈하게 걸을 수 있는데 연골이 여기 손상 사기라고 썼잖아요. 지금 거의 다 뼈가 보이죠. 여기 지금 구멍이 뻥뻥 나 있는 거는 이제 수술 후라서 그런데 자, 이렇게 걸을 때 요거는 90도 구부린 거고 무릎을 쭉 펴면 이게 0도거든요. 네. 걸을 때 이렇게 매끈하지 않고 이렇게 푹 파여 있으면 어떻겠어요? 우리 그 아스팔트 평평한 길 가다가 운전하다가 저런 식으로 푹 파여 있으면 차가 덜컹하겠죠. 네. 사람 무릎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연골이 매끈하지 않고 깨져 있으면 걷다가 순간 아프다고 하시고 또 덜크덕 걸린다고 하시고 또 저게 이제 울퉁물퉁 심해지면 소리 난다 그러시고 저렇게 벗겨지는 과정에서 무릎에 물이 찰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린 동영상을 보시면 이제 연골이 뭔지 연골의 손상이 뭔지 또 연골판이랑 무슨 관계인지 조금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뒤에 딱 켜놓고 보시면서 제가 질문에 좀 몇 분 답을 좀 드릴게요. 줄넘 유튜브에 김인숙님 무릎에서 비닐 소리가 난다고 하셨는데요. 아마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그레이드 1 우리 그 연골 연화증 정도시면 비닐 소리라고 하시는 분은 가끔 있어요. 연골 연화증으로 보시면 되고 통증이 아직 없다고 하시니까 운동 꾸준히 하시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수영이나 실내 사이클 또 뭐 그냥 걷기 그 다음에 하체 근력 운동 이런 거 해주시고요. 린세이님은 줄넘기는 사실 연세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연세가 좀 있으시면은 줄넘기는 권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이 점프하면서 착지할 때 충격이 좀 크기 때문에 젊을 때 한 20대까지만 하시고 그 이후에는 줄넘기는 꼭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으시다면 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자, 나이가 유튜브의 유선정님은 나이가 80 가까이 되신 아버지가 연골이 다르셔서 걷기 힘들어 하시는데 수술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아마 연세가 많아서 걱정하신다는 의미 같은데요. 이따 맨 뒤에 이제 얘기 나오겠지만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요새는 사실 10년 전쯤만 해도 한 연세가 70 넘어가시면 사실 수술 좀 꺼리셨거든요. 근데 요새 워낙 의학이 좋아지고 이제 관리하는 것들이 좋아지니까 요즘에 80세 넘어서 수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었어요. 실제로도 잘 문제 별로 없고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운동 좀 하셨고 이렇게
운동 의지가 있으신 분은 나이가 80 넘으셔도 아주 수술받고 경과 좋으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운동할 마음 좀 먹게 아버지 설득하시면 수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위경빈님은 왼쪽 무릎이 유산소 운동할 때 찌릿하고 다리를 접어서 힘을 주면 탁 소리가 나고. 이거 조금 글로만 갖고 조금 애매한데요. 이게 이 증상이 한 달 넘으셨으면 한번 병원에 가서 진찰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냥 며칠 안 됐으면 좀 지켜보시고요. 자, 다음에 쭈도리도리님. 왼쪽 무릎을 베이컨 앙종 수술했는데 앉았다 설 때마다 너무 아프고 뚝뚝 소리가 납니다. 반대쪽도 똑같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베이컨 앙종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연골판하고 좀 관계가 있는데요. 연골판이 찢어지면서 그 뒤쪽으로 우리 요 무릎 연골판이 찢어지면 뒤쪽으로 무릎 안에 있는 물이 새나가서 이렇게 혹이 생기거든요. 그거를 베이컨 앙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 베이컨 앙종만 딱 띄면은 재발을 참 잘해요. 그래서 쭈도리도리님은 베이컨 앙종만 있는 건지 베이컨 앙종과 연결된 연골판에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강옥님은 계단 내려갈 때 무릎이 아파서 프롤로 주사를 일주일에 2번씩 3개월 이상 맞으려고 해서 11회차나 맞으셨대요. 인대 강화를 시킨다는데 계속 맞아도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분도 제가 정확히 연세는 모르겠지만 이따 제가 뒤에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주사가 물론 필요할 때가 있기는 해요. 약이나 이런 걸로 주사가 효과가 없을 때 주사를 맞아서 도움을 드릴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주사만 자주 맞으시는 것 같아요. 다른 것 없이. 그래서 주사는 너무 자주 맞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에 2번씩 3개월을 꾸준히 맞는 거는 좀 통상적이진 않은 것 같고요. 아마도 제가 이런 분들 많이 보는데 운동 안 하실 거예요, 김강욱님. 운동 안 하시니까 아마 하체 운동, 뭐 수영이나 이렇게 실내 사이클 같은 거를 하시면 주사를 자꾸 맞지 않더라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물론 자세한 거는 좀 직접 봐야 되니까 완전한 대답은 될 수 없겠죠. 자, 안젤라 강님은 저희 엄마는 무릎 관절 엑스레이상에서 건강한데 요즘 한쪽 무릎이 많이 아프셔서 주사도 맞고 또 쉬면서 치료 중이세요. 근데 엑스레이상에선 건강하다고 했는데 왜 자꾸 아프실까요? 그렇죠. 이게 오늘 이제 말씀드린, 방금 우리 같이 보신 거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이제 되실 텐데, 연골이 아까 말씀드린 그레이드 1, 2, 3, 4 중에서 한 그레이드 2까지는 엑스레이 정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연골은 분명히 안 좋죠. 그레이드 2까지 나쁜 거니까. 근데 엑스레이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스레이가 정상이라 그래서 무릎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거를 감안하시면 연골이 어느 정도 초기 변화가 있는 거니까 거기에 맞는 치료, 뭐 예를 들면 주사나 운동 같은 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꼭 무조건 수술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자, 몬테크리스토님, 로아큐탄 하루 4알 먹고 현재 무릎 관절 통증 및 석회화가 진행되어서 약 끊고 치료받는 중입니다.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여서 연골이 다 다른 상태인데 수술이 필요한 듯 합니다. 30대 남성이라고 하셨는데요. 일단은 무릎이 정말 다달았는지를 좀 봐야 되고요. 30대에 다다른 경우는 사실은 흔치는 않거든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병원에 가셔서 가까이인데 엑스레이랑 우리 MRI 찍어 보시고 이따 뒤에 잘 들어주세요. 이게 연골 상태에 따른 치료 방법들이 다양합니다.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질문이 끝이 없네요. 네, 김우진님. 네.
2번을 매니섹토미, 연골판 절제 수술을 했고 15년 정도 됐는데 요즘 무릎을 구부리거나 무게가 실릴 때 슬개골 좌측 윗면이나 우측 윗부분이 뭔가 걸린 듯합니다. IT 밴드 문제인가 싶어서 무릎이 허벅지 부분을 양손으로 압박해주면 그런 증상이 안 나타나고요. 네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꼭 이 연골판 수술한 거랑은 직접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슬개골 위쪽, 좌측, 우측, 위편이시면 제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 우리 전방통증 증후군 말씀드릴 때 아주 쉽게 체크하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줄자 가지고 김우준님 줄자로 우리 허벅지 손가락 3개 위에 이렇게 딱 대서 줄자 한번 재보세요. 양쪽이 조금 차이 나실 것 같아요. 아마 수술 2번 한 쪽 아니구나. 왼쪽 한 번 오른쪽이구나. 재보시고 근육이 좀 퇴화가 됐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해결이 되실 거예요. 자, 홀리비님, 어머니가 50대에서 60대부터 연골 닳고 퇴행성 고생하시다가 일단 우측만 치환술 받은 지 5개월 차인데 땅바닥에 앉아있는데 안 좋은 습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인공관절 하신 분들 이제 바닥에 사실 잘 못 앉는 분도 계신데 앉을 수 있는 거는 참 좋으신 거예요. 자, 결과가 좋은 거고 수술을 잘 받으신 건데 무릎을 이렇게 바닥에 양반다리 하거나 좀 많이 구부리고 앉으시면 인공관절 사이에 있는 플라스틱이 너무 압력을 많이 받아서 오래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의자 생활을 하시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네, 황선미님은 엄마가 무릎 수술을 하셨는데 좀 움직이면 툭툭 소리가 나고 아직도 아프다고 합니다. 네, 수술이 잘못될 것일까요? 이런 분들 사실 많아요. 아마도 황선배님 어머님 엑스레이 찍어보면 잘 됐다고 하실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 이 연골 손상도 그런 것처럼 엑스레이만 갖고는 정확한 진단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인공관절 하시면 더군다나 다른 검사할 수가 없고 엑스레이로 하기 때문에 엑스레이 상에서는 문제가 없이 잘 고정이 되어 있고 기계적으로 문제가 없으시다면 소리 자체는 걱정하지 마시고 소리는 날 수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픈 거는 아마도 재활 부족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런 분들이 제일 흔합니다. 그래서 좀 너무 심할 때는 주사를 맞거나 약을 드시고 좀 어머니를 이렇게 독려하셔서 수영장이나 아쿠아로빅이나 이런 걸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강나영님, 연골연화증 엑스레이상 연골 간격은 네, 정상입니다. 당연히 아까 보여드렸죠. 연골이 물렁물렁하기만 하지 모양은 정상이잖아요. 두께는 정상이니까 엑스레이 찍으면 정상으로 나옵니다. 자, 김영미님은 57세이신데 연골 주사 한 번 맞고부터는 붓거나 통증이 거의 없지만 쑤십니다. 스트레칭 정도만 하는데 운동이 꼭 필요한 거죠. 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제가 이따가 잠깐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자, 운동 지금도 제가 계속 운동하세요, 뭐 누구누구님 운동하세요 하잖아요. 근데 아마도 김영민 님도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운동하세요 그러면 뭐 생각하세요? 대부분 그냥 걷기 생각하시죠. 여기 아마 TV 프로그램들 같은 데에서 주로 걸으세요, 많이 걸으세요 하니까 걷기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걷기 물론 나쁜 게 아니라 걷기도 하시지만 걸으면서 중간중간 근력 운동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30대 후반이 지나가면 매년 근육량이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근육이 감소하면 그 상태로 걷기만 계속 하시게 되면 무릎 자체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이 좋은 사람은 걷기가 너무너무 좋은데
근육이 발달이 안 된 채로, 퇴화가 된 채로 그냥 무작정 걸으라 해서 걸으시면 더 아프다고 오세요. 그런 분들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하실 때 중년 이상이면 꼭 근력 운동 같이 하시고 걷기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어디까지 해야 되죠? 네. 3분만 더 하고 우리 이제 강의 다시 진행하고 또 하겠습니다. 자, 홀리비님,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면 마모되면 재수술을 합니까? 네, 물론 마모가 되면 재수술을 하고요. 마모가 안 되게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생각처럼 그렇게 마모가 아주 쉽게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마모 안 되게 푹 쉬어야 된다 이런 분도 가끔 계시거든요. 아껴 써라, 그것도 틀려요. 걷기 운동, 뭐 수영, 아쿠아로빅, 자전거 이런 거 하시는 게 맞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근육이 빠져버리면 무릎에 스트레스가 더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공관절에도 스트레스가 더 가니까 근육 운동 하듯이 쭉 해주시고, 수영, 아쿠아로빅 좋습니다. 자전거 타기 5분 운동은 안 한 거랑 똑같습니다. 5분 운동 말고 자전거 올라가 앉으시면 30분 참으세요. 재미없어도 30분 타셔야 됩니다. 박현정님은 45세시고 배드민턴을 배운 후에 계단을 못 내려가겠더라고요. 병원에 가니 연골연화증이라는데 운동만으로 치료가 가능한가요? 비가 오거나 하면 약간의 통증이 있습니다. 관절염으로 진행되는지요? 비가 오거나 하면 아픈 거는 여기 지금 프로그램이 우리 비온디인데 비 올 때 아프다는 분은 많죠. 이게 그 관절이 조금 뭐든지 어디가 안 좋으면 비 올 때 뭐 날씨 흐릴 때 아프세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연골연화증 맞는 것 같고요. 근력 운동 꾸준히 해주시면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렸던 주제인데 시간이 좀 걸리세요. 보통 이제 운동하라고 말씀드리면 한 2, 3주 하고 오셔가지고 효과 없다고, 나는 운동 체질이 아닌가 보라고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자, 운동 한 3개월에서 6개월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효과를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로 MRI나 엑스레이나 뭐 검사 다 이상이 없으면 계속 꾸준히 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손상 치료하고 또 질문 몇 분 받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연골 손상의 치료 여러 가지가 많겠죠.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공감하신 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환자분 진료 보면서 엑스레이 쭉 설명드리고, 연골이 조금 상해서 엑스레이 상에서 조금 간격이 좁아졌어요, 뭐 연골이 조금 나빠요 그러시면 바로 하시는 말씀 딱 요거예요. 저 수술해야 돼요? 그렇지 않죠. 수술 방법도 있지만 수술 방법은 전체 치료 방법 중에 일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단계별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게 아마 인터넷이나 또 TV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보신 그런 지식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가만히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 자, 내가 무릎이 아프면, 무릎이 아픈 거는 퇴행성 관절염이고, 퇴행성 관절염은 병원에 가면 수술하라고 할 테니까 병원엔 가면 안 되고 안 가고 싶고, 또 동네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지난번 강의 때 옆집 아줌마 되게 뭐라고 했는데, 옆집 아줌마가 또 얘기해. 주사는 맞으면 나쁘고 약은 먹으면 속 버리고 무릎은 아껴 써야 되고, 그 대신 TV에서 보니까 많이 걸으라고 했더라, 많이 걸어라,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찔리시는 분 계실 텐데, 자, 지금 다 틀린 말이에요.
무릎이 아프면 관절염이다도 틀렸고, 네, 무릎이 아픈 이유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아픈 부위별로 치료하셔야 되고요. 또 관절염도 치료 방법이 단계에 따라 다양하니까 수술 무서워서 병원에 안 오시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에 주사 맞지 말라는 것도 일부 주사는 나쁘지만 너무너무 좋은 주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땐 치료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외래 오시는 환자분한테 꼭 얘기하는데, 그런 말 하시는 분 옆집 아줌마 꼭 제가 데리고 오라고 해요. 다음에 오실 때. 그 옆집 아줌마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질 때까지 제가 열심히 그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잘못된 지식으로 치료를 못 받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지식이면 괜찮은데, 그래서 정확한 지식을 우리 비욘디 통해서 많이 배우시고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딴 데로 빠졌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네, 여기 보신 것처럼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우리가 아까 그레이드 1, 2, 3, 4 봤었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별로 다 치료가 달라요. 먼저 1, 그레이드 1, 2를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첫 번째 해야 할 일, 체중 줄이기입니다. 체중이 많이 안 나가는 분들은 퇴행성 관절염 정말 드물어요. 그래서 너무 쉽기도 하지만 사실은 실천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체중 줄이는 거는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다른 거, 약 먹고 주사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해도 체중을 줄이시면 무릎 안 아프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믿고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아까 제가 보여드린 영상들 보시면 연골은 좋은 자세가 있고 나쁜 자세가 있어요. 연골은 너무 많이 한 자세로만 있거나 어느 한 부위만 집중하셨으면 아까 보신 사진처럼 닳아버려요. 긁혀나가요. 그게 뭐겠어요? 쪼그리고 앉는 거, 그 다음에 무릎 꿇고 오래 앉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108배 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좋지 않다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그거를 오랫동안 익숙해지신 분들은 괜찮은데 전혀 운동하지 않다가 누가 해보라고 해서 하시면 100% 아프다고 오십니다. 무릎에 물 차고.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과한 운동이 돼요. 그래서 무릎 꿇기, 절하기 이런 건 줄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자 생활 하시는 걸 권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 제가 계속 얘기하죠. 자, 운동하면 왜 좋냐 하면 아까 근육 운동 말씀드렸잖아요. 근육이 좋아져야 관절로 가는 충격이 줄고, 또 연골 자체도 꾸준히 운동을 해주셔야 이 탄성이 유지가 돼요. 아까 물렁물렁한 거 보여드렸잖아요. 너무 운동을 안 하면 저게 물렁물렁해집니다. 그리고 무릎이 유연해지겠고요, 당연히. 무릎 오래 아픈 사람들 보면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엑스레이는 정상이고 다 좋은데 무릎이 쭉 안 펴지고 끝까지 안 구부러지고 뻣뻣하시다고. 자, 그런 분들 관리 안 하신 거예요, 관리. 그렇게 아플 이유가 없는데 본인이 겁을 내고 치료 안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분들 혹시 주변에 있으시면 꼭 병원에 가서 치료 한번 정확하게 진단 받으시라고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쉬운 거, 살 빼고 습관 고치고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아프실 수 있죠. 그러면 보통 병원에 가면 이제 처음에는 소염제 쓰실 거예요. 소염제 먹고, 그다음에 물리치료 하시고. 근데 또 많은 이야기들 중에 틀린 오해가 하나 있는데, 정형외과가 이상하게 정형외과 가면은 그 약 먹지 말라고 하는 사람 꽤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동네에 이렇게 시민 강좌 같은 데 가보면 제가 한번 물어보거든요. 정형외과 가서 약 타온 거 먹지 말라 그래서 집에 버리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그러면
한 20-30% 손 드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면은 정형외과 약은 진통제라고. 진통제니까 내가 참으면 되지. 그 진통제 왜 그런 약을 주냐고. 안 먹을 거라고. 버린다고. 자, 근데 그 틀리신 생각이에요. 물론 진통제가 약이 진통제가 있고 소염 진통제가 있어요. 요거를 잘 혼동을 하시는데 소염제라는 게 저희가 쓰는 약이에요. 처음에 그 무릎 아플 때 소염제는 염증을 가라앉혀 주기 때문에 그 염증이 가라앉으면 통증이 같이 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진통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진통제는 소염 효과 없이 그냥 정말 통증만 감추는 게 목적인 약이에요. 우리 이제 암성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 통증 자체가 병이니까 그거를 줄이는 게 이제 진통제거든요. 근데 정형외과에서 무릎 아플 때 드린 약이 절대 진통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염제로 염증을 가라앉혀야 되시니까 우리 진단명도 보시면 퇴행성 관절염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절염을 염증 가라앉히는 약은 드시는 게 맞아요. 물론 이거를 몇 개월을 먹어도 아프다 그러시면 약에 이제 한계가 있는 거니까 약만 계속 먹는 게 나쁘다. 이제 그런 의미는 맞는데 약 자체가 나쁘다는 생각은 고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 많이들 얘기하죠. 저도 방금 방송 나가면 이런 얘기 하지만 이제 글루코사민 드시는 분, 또 녹색 홍합, 뉴질랜드에서 그 녹색 빛깔 띠는 홍합이 있다 그러죠. 거기 그 지역 분들이 관절이 너무 좋은 게 밝혀지면서 그거를 이제 제품화해서 파는 게 많이 나와 있어요. 실제로 드시고 좋다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요즘에는 또 보스웰리아라는 게 또 매스컴에 많이 나와서 이렇게 차로 끓여 드시기도 하던데, 자, 이런 거는 꼭 먹어야 됩니까? 라고 분명히 물어보실 텐데 그건 아니죠. 네. 비타민 꼭 먹어야 됩니까? 랑 똑같은 얘기예요. 비타민 안 드시는 분들도 많고 드시는 분도 있지만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라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권하거는 보통 이제 선생님들 모였을 때 하는 얘기는 드셔보시고 누가 선물을 해줬거나 어디 여행 가서 사셨으면 한 3-4개월 드셔보시고 그게 잘 맞는 분들은 계속 드시라고 권해요. 혹시 이게 많은 것들이 당이 좀 올라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이 올라가지 않는지 혹시 당뇨 있는 분들은 체크하시고 그렇게 드시는 건 좋고요. 근데 뭐 3개월 먹었는데 전혀 효과 없고 똑같다 그러면은 굳이 그거를 규칙적으로 계속 먹으실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약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주사 하잖아요. 주사도 우리 옆집 아줌마가 참 얘기 많이 하실 텐데 너 그 병원에 가서 주사 맞았어? 그 병원 가서 맞지 마. 이런 사람 있어요. 주사 나쁜 거야. 뼈가 다 녹아. 다 망가져. 자, 그것도 틀린 얘기예요. 주사가 지금 여기 써드린 대로 주사도 종류가 많아요. 이게 일반적인 그 환자분들이 쓰는 용어지 정확한 용어는 의학 용어는 아니거든요. 이제 뼈주사라고 하는 거는 흔히들 많이 나쁘다고 알고 계신 뼈주사는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트리암시놀론이라고 해서 스테로이드의 종류인데 이 주사는 너무너무 효과는 강력하게 좋은 주사예요. 그래서 염증은 잘 가라앉히는데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이거를 자주 맞아서 몸에 쌓이면 연골에 축적이 되고 우리 조직, 인대 같은데 또 힘줄에 축적이 되면 약화시켜요. 너무 이게 조직이 딱딱해져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개월, 1년에 한 3번 3개월 이상 간격 두고 맞는 거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이상 뭐 조금만 아프면 가서 맞는 분들 계시거든요. 효과가 좋으니까. 이제 그런 거는 그렇게 맞으시면 그때그때는 안 아프지만 장기적으로는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뼈주사 맞지마 하는 건데 처음부터 그냥 절대 주사 맞지마, 한 번도 맞지마 이런 거는 정말 틀린 겁니다. 자, 두 번째 연골 주사는 그 주사랑 완전 다른 주사고요. 우리가 이제 히알루론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무릎, 정상 무릎 안에 원래 있는 액체예요. 이게 연세가 들면서 줄기 때문에 그
그 줄어드는 거를 보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왜 나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보험에서도 6개월에 한 번씩은 의료보험을 해줘서 계속 맞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한 그레이드 2, 3까지는 연골 주사만 맞고도 잘 지내세요. 제 환자 중에도 6개월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오시고 평소에 수영하시고 아쿠아로빅 하시고 관절염 조금 있지만 엑스레이 보면 너무너무 잘 지내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옆집 아줌마 얘기 듣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 받고 좋은 치료 받으시고 관리 잘 하시면 관절염 무서울 거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요즘에 하는 것들이 증식 주사, 또 뭐 프롤로 주사, DNA 주사, PDRN 주사 이렇게 뭐 들어보신 분마다 조금씩 표현이 다를 텐데 거의 비슷한 주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주로 인대나 근육이나 이제 연골도 조금씩은 시도하고 있는 것 같던데 이럴 때 좀 약간 관절염 자체를 치료하기보다는 증상을 좀 치료해 줄 수 있는 주사라고 생각하시고 그때그때 이제 병원에 가셔서 상의 받고 쓰시면 되는 주사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사는 나쁘다 라는 생각도 좀 고치시기 바라고요. 필요할 땐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아까 우리 같이 보신 영상 보시면 연골 푹 꺼진 거 있잖아요. 깨진 거. 저거 약 먹는다고 좋아지지 않잖아요. 약 먹어도 아프시고 주사해도 아프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골을 다시 우리 아스팔트 푹 꺼지면 바로 신고하시죠. 도로공사인가? 신고해서 아스팔트 다시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매끈해지고 차가 지나가도 덜컹하지 않고 똑같습니다. 연골이 푹 너무 많이 파였으면 연골을 평평하게 좀 채워주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연골은 재생이 안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골이 재생이 안 된다는 거는 원래 태어났을 때 우리 정상적인 연골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렇게 100점짜리 연골은 안 되지만 빈 공간, 푹 꺼진 공간을 채울 수는 있어요. 현재 기술로.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미세골절술, 그 다음에 연골 이식술, 그 다음에 자가 연골 세포 이식술, 그 다음에 많이 들어봤을 텐데 줄기세포, 그 다음에 근위경골 절골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인공관절 수술. 머리 아프시죠? 수술이 너무너무 다양해요. 이 연골 수술은 정말 다양하고 지금도 계속 개발되고 있고 출시가 되니까 사실 의사들도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니까 환자분들은 정말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도대체 뭔지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하나하나 간략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미세골절술. 사이즈가 작을 때, 요 그림 보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동영상처럼 여기 폭 깨져 있잖아요. 그렇죠? 아스팔트 길 가다가 푹 꺼진 것처럼 여기 뭔가 채워주고 싶죠.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뽕뽕뽕뽕 뚫었잖아요. 저거를 뚫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 상처 나서 이게 피부가 싹 벗겨지면 딱쟁이 앉잖아요. 딱쟁이가 앉으면서 그 안에서 이제 조직을 재생시키는 성분들이 나와서 살이 재생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그냥 두면 그냥 딱딱한 뼈 상태로 남아 있으니까 뼈를 구멍을 뚫어서 피를 내주는 거예요.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그러면은 여기 딱쟁이가 앉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 연골은 아니지만 연골 비슷한 걸로 채워져요. 빈칸이 메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해요. 이게 지금 실제 수술 장면이고, 구멍을 내주면 사이즈가 작은 경우 보통 한 2cm, 2제곱cm 정도 되면 작은 사이즈나
급성일 때는 효과가 제법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더 좋아진 게 이렇게만 했더니 너무 부족해서 그냥 연골,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골이 두 가지거든요. 연골이 타입 1이라 그래서 그게 있고 타입 2가 있는데 콜라겐 종류가, 우리가 정상 연골은 이제 하이알린 카틸리지, 초자 연골이라 그래서 약간 탄력이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구멍 뚫어서 생기는 연골은 똑같이 안 되고 파이브러스 카틸리지, 섬유 연골이라 그래서 좀 더 딱딱해요. 그러니까 탄성이 적어요. 그걸로 채워져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초기에는 결과가 좋았다가 뭐 몇 년 지나면 다시 아프더라, 이제 이런 보고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쓰고 있고,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러면은 좀 더 아까 말한 정상 연골처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보충해 주는 거예요. 요렇게 구멍을 뚫고 스캐폴드라 그래서 요렇게 액체를 좀 더 보충해 주는 경우도 있고, 요즘엔 또 이렇게 어떤 그 멤브레인 막처럼 이렇게 덮어줘요. 구멍을 막 뚫고 여기 싹 덮어줘요. 그럼 좀 더 잘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되고 있어요. 자, 이것도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랜만에. 이게 영상이 딱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방법을 딱 알았어요. 자, 보시면, 자, 이게 실제 수술하는 거예요. 연골이, 여긴 연골 정상이고 여기 뼈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스팔트 푹 꺼졌잖아요. 이거 그냥 이렇게 놔두면 이 뼈는 그대로 있겠죠. 피가 나지 않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피를 내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미세골절술이에요. 미세하게 골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놓고 보면, 자, 이분 보세요. 이거 그만하고. 자, 이거 보면은 구멍을 막 뚫었죠. 그리고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물의 압력으로 우리가 시야가 좋게 하면서 수술을 하는데, 물을 쭉 빼봤어요. 물을 빼면 여기 피 나오는 거 보이시죠? 지금 저 무릎 위쪽에서 피 안 나게 지혈대를 차서 그런데, 지혈대를 풀면 이제 피가 여기서 쫙 나오면서 이렇게 덮여줘요. 그래서 뭐 어려운 말로는 우리 본메로우, 이게 본메로우 속에서 골수에서 나오는 건데, 본메로우 스티뮬레이션 뭐 이래가지고 저렇게 빈 공간이 연골로 채워지도록 하는, 사실 수술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우리 관절경 하면서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도 짧고,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고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시고 다리가 O자이지 않을 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자가 골연골 이식술. 말이 어렵죠? 자, 이건 뭐냐면,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참 되게 재밌는 거예요. 여기 아까 연골 손상된 자리가 있으니까 아까는 구멍만 뚫고 말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사이즈가 커져버리면 채워지는 게 부족하고 그 연골이 좀 다른 걸로 채워진다 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생각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연골이거든요. 걸을 때. 이 연골을 띄어다가 여기로 옮겨줘요. 그래서 골연골, 뼈랑 같이. 여기 보시면 뼈고 연골이고. 이거를 콕 찍어서 빼서 우리 옛날에 수박 따먹듯이, 수박 삼각형으로 까듯이 동그랗게 폭 따서 이렇게 옮겨줘요. 그래서 골연골. 그런데 내 걸로. 자가 골연골 이식술. 자, 요거는 실제로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여요. 똑같죠? 이 연골을 저쪽 위에서 띄어다가
이렇게 세 군데다가 넣어준 거예요. 이 정도 사이즈면은 저렇게 하시면 결과가 제법 되게 괜찮습니다. 네, 수박 따는 거 모르는 사람들 계신가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 태어난 사람이라. 자, 그래서 그게 자가골 연골 이식술이고, 자, 다음 수술은 이름이 연골 세포잖아요. 자가율의 연골 세포 이식을 해.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는 이게 기술이 좋아져서 자기 연골을 띄어서 그냥 옮기는 게 아니라 아주 소량만 띄어서 이거를 증식을 시켜요. 물론 그거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제 중간에 들어갑니다. 연골을 조금 띄어서 회사에 보내면 이거를 배양을 해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수술을 2번 하셔야 돼요. 불편한 거는 배양해 놨던 거를 2번째 수술에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 얇은 막, 우리 몸에서 채취할 수도 있고 제품으로 나온 것도 있고, 이렇게 파인 자리를 일종의 주머니로 이렇게 덮어주고 그 속에다가 우리 배양해온 내 세포잖아요. 나의 연골세포 배양한 거를 넣어줘요. 그러니까 결과는 참 이론적으로 참 좋잖아요. 결과도 좋은데 단점은 2번 수술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열고 하기 때문에 또 통증이 좀 있다는 거. 근데 실제로 하고 있는 수술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매스컴 많이 나오잖아요. 줄기세포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줄기세포가 뭐냐면 우리 어릴 때가 아니죠. 엄마랑 아빠가 만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게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신기하잖아요.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장기로 분화가 되기 전 단계가 이제 줄기세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줄기세포를 가지고 연골로 분화가 되게 하는 기술들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연골이 깨진 자리에다가 처음에 보신 연골 그 미세골절술처럼 구멍을 일단 다 뚫긴 뚫어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다른 성질의 연골로 채워지니까 줄기세포를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이것도 회사에서 제작을 해와요. 이거는 내 세포가 아니고 우리 태아에서 탯줄 죄송합니다. 태아가 아니고 탯줄에서 줄기세포를 가지고 증식을 시켜서 저희가 수술할 때 주문을 하면 가지고 와서 이렇게 공간에다가 이렇게 쫙 채워줘요. 이것처럼. 그냥 구멍만 뚫는 것보다는 확실히 결과가 좋은 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단점은 비용이죠, 비용. 이거 한 바이올, 요거 요만한 바이올 하나 1,000만 원 합니다. 너무 비싸요. 근데 보시면 결과는 그냥 구멍만 뚫는 거, 이렇게 미세천공술 아까 봤잖아요. 구멍만 뚫으면 잘 재생이 안 되는데 카티스템이라고 해서 그 줄기세포를 했더니 여기가 이렇게 다 덮인 거예요. 실제 저도 수술한 사람들 보면 저렇게 잘 덮이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기술이 좋아지면 이제 비용도 좀 내려가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연골 재생만 갖고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보시면 관절염 심하신 분들은 다리 휘잖아요. O자 다리를 휘죠. 그럼 요거 보시면 체중이 이렇게 다리가 O자로 휘니까 무릎의 가운데로 떨어져요. 근데 여기다가 아까 말한 구멍 뚫는 거, 연골 이식하는 거 암만 해봐야 체중이 또 거기만 집중되니까 또 대부분 또 이런 분들 체중이 좀 나가시니까 수술하는 게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어떤 분 말씀하셨지만 수술을 했는데 아프다고 하는 경우가 생겨요. 관절경만 했을 때는. 그래서 이제 요새는 또 뭘 하냐면, 자, 요거 똑같은 분입니다. 다리 요 선이
무릎의 가운데로 갈 수 있게, 그렇죠? 가운데로 왔죠? 아랫뼈를 이렇게 뼈를 잘라서 이렇게 돌려줘요. 각도를. 요 다리를 이렇게. 그러면 다리가 O자형 다리가 펴집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로 아까 말한 연골 수술을 하거나 또는 요거만 하거나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체중이 여기로 안 가고 바깥쪽으로 가니까 바깥쪽 좋은 연골로 몇 번, 몇 년 좀 더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징검다리 수술일 수도 있고, 또 결과가 좋은 분들은 이 상태로도 평생 가는 분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이름이 근위라는 게 근위, 가까울 근자에서 경골의 몸에 가까운 쪽, 근위, 정골, 골을 잘랐다. 그래서 절골술이에요. 그래서 뭐 가끔 병원에 오신 분들 보면 뼈 자르는 수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고, 어떤 분들은 잘못 들어가지고 골절술이라는 분도 있고, 절골술이라고 합니다. 자, 이분 보면은 이쪽은 연세가 좀 많으신데 많이 닳아서 실제로도 이거 살짝 구부리면 거의 닿을 정도라서 이쪽은 인공관절을 했어요. 자, 다음이 마지막이 이제 최종적으로 연골이 다 닳았을 때, 아까 우리 사기 봤잖아요. 뼈가 다 보일 정도. 그러면 연골 재생할 수가 없어요. 너무 범위가 넓어서. 뭐 축을 바꿔봐야 여기도 안 좋은데 뭐. 그렇죠? 다리 휜 걸 고쳐봐야 무릎 전체가 다 닳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할 수 없이 인공관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관절 치환술. 내 무릎을 이렇게 탁탁탁 깎아서 버리고 그 모양 그대로 금속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게 전체를 바꾸면 전체 관절 치환술. 안쪽만 나쁜 분들은 다 바꾸기 아까우니까 반만 바꿀 수 있어요. 이게 반관절 치환술. 그래서 이것도 결과는 수술을 잘 받으시면 아주 좋은 결과를 보이니까,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다시 돌아가 볼까요? 수술이 저희가 지금 몇 가지 봤냐 하면, 이거 다 봤죠, 우리? 아이고. 6가지. 연골 재생하기 위해서 구멍 뚫는 방법, 그 다음에 자기 거 옮기는 방법, 자기 세포를 띄어서 배양해서 이식하는 방법, 그 다음에 내 건 아니지만 줄기세포를 배양시켜서 이식하는 방법, 다리가 휘으면 휜 거를 펴주는 걸 같이 하는 방법, 최종 인공관절. 여기가 요 정도가 현재 연골 안 좋을 때 쓰는 수술 방법들이에요. 이거를 다 아시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레 겁을 먹고 무릎만 아프면 그냥 수술하라고 할까 봐.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다시 앞으로 가면 우리 수술 말고도 많이 얘기했어요. 네, 수술 말고도 이렇게 주사, 운동, 약 이렇게 하는 방법이 많이 있으시니까, 자, 여러분 연골 내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보시고 그 자기 상태에 맞는 치료만 잘 하시면, 가장 좋은 거는 연골이 닳기 전에 보호하고 관리 잘 하시는 거고, 조금 나쁜 분들은 거기서 멈추게 하고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거고, 각 자기 맞게 이제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질문을 좀 다시 몇 분 받아볼게요. 네, 김순영님은 연골 주사 3번 맞으셨고요. 앉고 설 때 불편하고 약간의 통증이 있다. 네, 이런 분도 운동해야죠. 김순영님 운동 안 하실 거예요. 네, 수영장 가시거나 헬스클럽 가시면 됩니다. 주사는 6개월에 한 번씩 맞으셔도 되고요. 운동 열심히 하시면 안 아파질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면 주사도 안 맞아도 돼요. 그리고 좀 가끔 아플 때는 약도 좀 드시고. 자, 카카오 슈슈님은 양반다리 자세가
안 좋나요? 스쿼트나 런지처럼 무릎을 접는 자세만 취해도 시큰거립니다. 네. 자, 요거 맞는 말씀이세요. 양반다리가 무릎에는 좋지 않습니다. 요거 와서 이거 껴보시면 참 좋겠는데. 자, 이게 실제 무릎 모형인데요. 이렇게 되나요? 네. 요 앞쪽이고, 여기 슬개골이고, 요 뒤에가 대퇴골이고, 우리가 무릎을 구부리면 이 두 개 사이가 압력이 굉장히 높아요. 저번에 이제 전방통증 증후군 때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이렇게 눌리면, 자, 양반다리 하면 이렇게 구부리고 앉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압력이 두 개 사이가 너무 높아져서 연골에 무리를 줍니다. 가능하시면 좋지 않고 의자 생활 하시라는 거고요. 자, 안주호님은 타박상 입고서 나서 병원에 안 갔는데 일상생활은 문제가 없고 쪼그려 앉는 정도로 무릎 관절을 구부리면 통증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네, 한 달쯤 됐으면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나이가 많지 않으신 것 같고요. 자, 타박상 입으면 많은 분들이 한 2, 3일 지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무릎처럼 이게 연골이 있는 부분은 타박상 한 달 이상 갑니다. 그러니까 한 6주 단순 타박상도 갈 수 있으니까 심하지 않으면 좀 더 기다려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 이상 가거나 무릎에 물이 찰 정도로 이렇게 좀 느끼거든요. 붓거나 그러면 병원에 가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탄탄대로님 25세 남성입니다. 뚝뚝 소리가 나고 걸리는 느낌이 듭니다. 쭈그리고 앉아 있거나 하면 무릎이 찌릿하면서 자, 요거 딱 지난번에 말씀드린 전방통증 증후군, 연골 연화증 딱 요 증상이에요. 20대에 제가 생긴다 했잖아요. 진료를 물론 오래되면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저번에 강의 드린 거 한번 보시고, 자, 운동을 먼저 하는 게 순서가 맞아요. 오늘 보신 것도 아까 제가 연골 물렁물렁한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레이드 1이라고 했던 거. 거기에 해당하실 거라고 보여져요. 25세시고 하면, 특별히 다친 적 없으시면, 자, 그 연골 연화증은 하체 강화해 주시고 하면은 좋아집니다. 네, 안젤라 강님은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무릎이 안 펴지고 뻣뻣해요. 이런 분도 굉장히 많죠. 자, 요거는 말만 딱 하나 갖고 정확할 수는 없지만, 연골 문제인 경우도 있고, 더 흔한 거는 힘줄 염증이라고 해서, 우리 요 무릎을 구부려주는 힘줄이 여기서 이렇게 뒤로 가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햄스트링 하는 분들 계신데, 그 거위발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 염증이, 힘줄에 염증이 생기면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특히 바닥에 뭐 양반다리하고 밥 먹고 일어날 때 한 번에 안 펴지고 막 뻣뻣하고, 또 좀 한 10분 걸으면 풀리고, 이런 경우 아주 흔히 얘기하시는데 힘줄 염증일 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약 잘 드시고 좀 물리치료도 하시고 시간이 좀 지나가면 이거는 잘 낫는 병이에요. 정 안 되면 주사를 하기도 하고요. 자, 류수진님은 23세 여대생이십니다. 운동하라고 했는데 약 먹으면 괜찮고 안 먹으면 아프고, 초음파 검사가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초음파는 만약에 너무너무 오래 아파서 꼭 진단을 해야 되시면 초음파는 조금 부족합니다. 무릎은 이게 주변에 뼈가 많아서 초음파는 투과가 되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보다는 어차피 검사하려면 MRI 찍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쿼트, 다리 꼴대, 다 좋지 않은 자세죠. 스쿼트가 나쁜 게 아니라 스쿼트를 잘못된 자세로 하면 나쁩니다. 스쿼트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연골 손상이 되니까 마음이 속상한데, 이분도 아주 흔하게 말씀하시는
카테고리에 속하시는 분이. 내가 무릎이 지금 아프니까 나이 먹으면 인공관절 할 거라고 미리 생각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 걱정하지 마시고 여태까지 얘기한 대로 운동해 주시고 관리만 잘 하시면 지금 상태로 그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먹었다고 누구나 연골 닳지 않습니다. 그렇죠? 답을 쓰셨네요. 연골을 위한 운동은 대퇴사두근 키우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릎 앞쪽에 그 뚜껑뼈 위에 있는 근육, 허벅지 앞쪽 근육. 연골연화증은 지금 유수진님처럼 젊으신 분이면 연골연화증은 낫는 병이에요. 이게 퇴행성으로 자꾸 진행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기가 관리 안 하고는 나빠진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관리 잘하면 멈춰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리를 잘 해주시면 돼요. 그게 이제 운동하시고 치료하시라는 얘기고. 자, 2분 남았습니다. 안효원님은 자가연골 이식이랑 줄기세포 둘 중에는 어떤 게 효과가 좋나요? 보기엔 자가연골이 좋아 보이는데 줄기세포가 비용이 비싸죠. 그러니까 줄기세포가 더 좋은 효과인가 싶네요. 사실 요거는 이렇게 비교해서 하는 논문들도 꽤 있긴 한데요. 어디가 더 좋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보통 이게 권장하는 치료의 플로우를 보면 그냥 사이즈 갖고 보시는 게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좀 가장 작은 사이즈, 한 2cm 이하는 골조, 미세골조술 많이들 하시고 권유하고, 조금 큰데 전체적으로 면적이 한 5, 6cm, 막 10cm 넘지 않으면 자가연골 이식을 하고요. 이제 그거보다 크면 생각해 보세요. 내 거 띄어다가 옮기는데 갈대가 넓으면 뛰다 보면 뛸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가연골 이식도 사이즈가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그 이상 커지면 줄기세포를 한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시면 좋고요. 줄기세포가 비용이 비싸서 그렇지 사실은 사이즈가 작을 때도 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다른 걸로 좋아지는데 굳이 줄기세포를 무조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유지호님, 연골판을 자르는 수술을 했는데 등산이나 러닝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예, 이것도 아주 흔하게 하시는 질문이죠. 일단은 연골판이 찢어진 게 얼마나 컸는지에 따라도 조금 다르고요. 또 유지호님 연세가 어느 정도신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등산, 자, 산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내려오는 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산을 올라갔다가 안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산을 하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뭐 계단을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 정도는 괜찮고, 러닝은 만약에 파열이 컸다고 하시면 러닝은 사실은 권하지 않아요. 좀 빠른 걸음까지만, 좀 빠른 걸음 걷기. 그리고 제일 좋기는 이런 분들은 수영이에요. 수영 하시고 아쿠아로빅 하시고, 그 다음에 실내 사이클 좋아해요. 아까 5분 타신 분 따라 하지 말고 사이클은 적어도 40분 이상, 그리고 운동 안 하다가 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슬렁슬렁 1단에 놓고 그냥 휘휘휘 돌리고 내려오시는데, 자, 근육은 저항감이 있어야 근육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약간 무겁게 힘이 들 정도로 강도를 올리시고 30분, 40분 타셔야 근육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운동해 주시고요. 네, 와, 답 다 했네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연골에 대해서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이제 혼란스러우실 텐데, 그래도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시는 게 좋으니까 네, 오늘 말씀드린 거 잘 좀 기억해 보시고, 이거 뭐 본인이 치료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이 아프시면 괜한 걱정하지 마시고, 또 혼자 진단하지 마시고, 네, 병원에 가셔서 진단 받으시고, 그 다음에 상담 잘 받으시고 자기한테 맞는 치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사도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약도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운동도 안 하면 안 되고 많이 하면 안 되고
어렵죠? 자기한테 맞는 운동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정말 할 수 없이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하셔야죠. 수술은 절대 안 해요 하는 분이 계신데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수술을 하셔서 안 아프게 하고 운동을 하셔야 돼요. 나 운동 안 하고 집에서 쉴 거니까 수술 안 한다. 이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 틀린 거예요. 그러면 근육 빠져, 무릎 약해져, 계속 나빠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고 쉬려고 하지 마시고 운동을 못하게 아프시면 빨리 고치고 운동을 하십시오. 그게 이제 무릎을 잘 쓰시는 방법입니다. 네. 네, 옆집 아줌마 조심. 네. 다음에도 옆집 아줌마가 하는 얘기를 갖고 나오겠습니다. 네. 다음에 뭐 강의할지 올려주시면 제가 또 준비해서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